자, 여러분들이 시황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성두가 오늘 또 준비했습니다. 개장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시황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알고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께 5월 9일에도 이렇게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죠. 어떤 거요? 금리, 환율, 유가, 시데스 프리미엄.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지금 시장의 흐름 전혀 어렵지 않다. 오히려 최대의 기회다. 지금의 기준에서야말로 옥석 가리기를 완전히 해야 된다.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가 뭐예요? 우리나라 대선이 있을 때고, 그리고 이때가 뭡니까? 우크라이나 사태가 1월 말에 불거져 있을 때고, 이때가 뭡니까? 드디어 금리를 올리는구나의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엄청난 조정폭이 중간중간 나올 때에도 1월에 저점을 크게 이탈시키지 않은 하방 경직성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채널 돌리지 마세요. 채널 돌리면 오진말쟁이들 나와서 그냥 뭐 시장이 붕괴된다는 둥, 그러면 전체를 정리하고 쉬라고 해야죠. 잘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지수의 24일 기준, 왜 24일 기준이냐? 3012포인트일 때 기준입니다. 그러면 저건 뭔데요? 2015년의 종가는 뭔데요? 이 종가는요, 2015년 12월부터 금리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상승률이 미국 100% 이상, 나스닥 200% 이상, 그리고 유럽과 일본과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차이는 디커플링이 돼 있었던, 방향성은 같아. 근데 등락률의 차이의 기준. 그럼 그걸 커플링이라고 해야 되나? 어찌됐건요. 결론적으로 더 많이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 덜 빠지는 아주 얄미운 행동이 뭐 많이 나왔었는데, 그 흐름이 최근 들어서 미국의 조정폭의 확대 국면으로 연출이 된 겁니다. 그에 반해서 유럽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의 흐름 제한적이잖아요. 그럼 하나하나 놓고 보자는 거예요. 왜 그런 흐름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자, 첫 번째, 길게 얘기 안 합니다. 미국 증시가 와장창창창, 또 나스닥이 와장창창창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아, 금리 인상이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기업의 실적이죠. 첫 번째 무너졌을 때가 넷플릭스가 하루에 50% 가까이, 어이구, 하루에 50% 수준의 폭락이 나오다 보니 시장 지수가 안 무너지냐 이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선수는 누구였습니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트위터 인수한다고 해서 10% 개파락 이후에 추가 조정, 그 부분에 대한 조정. 그 다음은 또 뭡니까? 인터넷 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또 그냥 실적이 안 좋아서 무너져 내리는 그 흐름. 그렇게 되면서 아마존의 조정. 그 다음은 또 뭐예요? 그 다음은 월마트죠. 월마트의 조정,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소매 판매에 대한, 소매 상거래 업체들, 이런 업체들에 대한 실적 부진. 그거는 한 3개월 정도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라고 표현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그게 어떻게 우려감입니까?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올린다. 다만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가팔랐기 때문에 2021년도에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미국은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혹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다 할지라도, 이야,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돈을 뿌릴 거야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긴축 얘기를 어떻게 해요? 아무리 독립기관이어도. 결론은요, 그러한 흐름 속에서 2021년에 인플레이션을 못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흐름을 어떻게 해요? 그 부분에 대한 흐름을 2022년도에 잡기 위해서 빠른 금리 인상을 했죠. 빅 스텝? 그거 큰 문제 아닙니다. 결국은 미국 증시의 조정의 부분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다? 미국 증시의 조정의 부분은 기업 실적에 기인했다. 금리 지금 보시면요,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데 이게 1월 금리예요. 1월 금리에서 지금 5월 달에 기준 금리가 우리나라 1월 대비해서 50bp 올렸고요. 그리고 미국이 이제 1%의 금리가 형성돼 있어요. 그리고 영국도 25bp씩 4차례 올렸죠. 근데 지금 이 금리가 바닥금리지, 예? 이게 어떻게 고점금리입니까? 지난 2006년, 그러니까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 올릴 때 그때 5.25%까지 올라갔죠. 1% 금리에서 4.25%포인트로 올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금리 수준이 크게 문제가 없다. 특히 이렇게 금리를 올릴 때 시장의 흐름, 또 이렇게 금리를 올릴 때 시장의 흐름 폭등 랠리였습니다. 나스닥의 흐름이 이러한 폭등 랠리, 중간중간을 끊어서 보더라도 전부 폭등 랠리. 2015년 12월부터 전부 폭등 랠리. 이것을 쪼개서 놓고 보면요, 이래요. 응? 맨 처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금리 올릴 때 나스닥 지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폭등. 금리를 내릴 정도로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 미국의 서프라임 때문에 6월 29일에 마지막 금리 올리고 그리고 2007년 9월 달에 금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내리게 되면서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될 정도로 경기가 안 좋아?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서프라임 사태 때문에 베어 스턴스가 망하고 리먼 브라더스가 망하고 메릴린치도 망해서 결국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피인수되죠. 결론적으로 저렇게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폭락, 상상을 초월하는 폭락이 연출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폭락 56%. 결론적으로 2015년도에 이런 단계별의 또 금리 인상 12월 달부터 했을 때 어떻게 돼? 시장은요? 폭등. 상상을 초월하는 폭등.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지속적인. 자, 금리 얘기 나오면 또 뭐 얘기가 나와요? 10년 만기 국채 금리의 미국 국채 금리의 수익률. 국채 가격은 금리를 올리면 국채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죠.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월선 차트로 보셔야 돼요. 자꾸 일선 차트로 보니까 문제가 된다고 그러죠. 월선 차트로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월선 차트에서 요 구간들 있죠? 요 구간들. 이게 뭐냐면 2013년도에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을 처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실질적인 테이퍼링을 단행해요. 그때 움직였던 국채 금리입니다. 금리 올리기도 전에. 그리고 금리를 올린 15년도부터 해서 지금의 기준에서도 가파르게 움직이긴 했지만 지극히 정상적인, 기억 안 나세요? 2021년도에 여기서 1.3에서 1.7 갈 때, 그리고 1.8 갔을 때는 오히려 긍정적이죠. 이걸 가지고 뭐 난리 난 것처럼 얼마나 긍정적이었습니까? 이게 뭘 난리가 나요? 결론적으로 채권금리에 대한 흐름은 큰 문제 없습니다. 채권금리 다시 하나 더 보여드리면 특히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10년물의 금리와 2년, 3년물의 단기금리, 그게 역전현상이었다. 뭐가 역전이 됐는데? 장기물일수록 금리가 높아야 됩니다. 오래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단기물의 금리가 높아졌다? 그럼 장기물이 뭐예요?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고 판단해서 꺾였다. 이런 내용이 되는데 지금 장기물이 꺾였나요? 꺾인 게 아니라 올라가는 관점에서 2년, 3년물이 가파른 금리 인상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더 높게 움직인 거죠. 이해되세요? 하락의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무슨 장단지 금리 역전 현상 때문에 경기가 침체된다.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하고 말도 섞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달러 인덱스도 놓고 보시면 어때요? 응? 달러 인덱스도. 달러 인덱스의 기준에 6개 통화에 대한 평균 산출 방식의 지수입니다. 근데 지금 100을 넘겼다고 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금리를 올려서 100을 넘기고 뭐 난리가 났다. 아유, 거짓말쟁이들. 어? 금리를 올려서 달러가 막 계속 올라갑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 파운드화는요. 아니, 원화는 금리 안 올렸어요. 우리나라는 금리 안 올려서 막 금리가 환율이, 아이고 참나. 잘 보세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2015년 12월부터 금리 올렸잖아요. 미국이 18년까지 올리죠. 18년 12월까지 올립니다. 달러 인덱스가 빠지는데? 아니,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속고 사는 거예요. 여태까지. 윤정도 얘기만 들으면 돼요. 속고 살았잖아요. 농담하는 게 아니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채널 돌리지 마시란 말이에요. 아, 미국 금리를 올려서 달러가 강세를 띠고 뭔 소리 하고 있어. 금리를 올려도 달러가 약세일 때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달러 인덱스가 비이성적으로 강세를 띠는데 그건 비이성적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미국의 정책 기조인데 그 정책은 다시 완화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엔화의 너무 가파른 약세,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경기가 무너질 것 같고 진짜 어떤 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으면 엔화의 강세가 뛰죠. 엔화의 강세. 브렉시트 때 엔화의 강세. 무슨 얘기예요? 안전자산이 엔화라면서요. 미국이 지수 막 무너졌잖아. 미국이 난리 났다며. 미국이 문제가 있다며. 그죠? 아니 근데 달러 강세를 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경제학 논리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좌가 펄해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넋 놓고 듣고 계시지 마시고 웃으면서 듣고 계세요. 야, 윤정도 얘기 들으니까 별거 아니구나.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란 말이에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이런 자료 다 받아가시고 이런 자료와 함께 여러분들 계좌 지키시고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도 엉뚱한 얘기하는 분들 이야기 듣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냐면요.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요 그림 보기 전에 한 번만 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원화 가치가 훼손되면은 다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이렇게 원화 가치가 다 훼손이 돼버리면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완전히 진짜 뭐 휴지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좋겠어요? 이건 다 죽는 거예요. 결론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렇다면은 어설프게 뭐 환율 때문에 외국인이 못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환율이 만약에 1,300원 수준이 정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리고 꺾여서 내려올 것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부터는 사는 게 환차 이익이 발생되죠. 환율이 원화가 강세를 띨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 당연히 외국인들의 매수는 들어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화 가치의 약세 강세 때문에 외국인이 사고 팔고 하지 않습니다. 원화가 강세를 떴다고 이때 외국인이 샀어요? 진짜 거짓말쟁이들 진짜. 야간 교육 좀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지금 아침 7시부터 7시 50분까지는 아침장 준비해야 되잖아요. 장중에는요. 매매해서 수익 내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상한가 잡아내야죠 또. 야간에 교육 받으셔야죠. 어디서 유튜브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또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또 불기둥 상한가 종목 잡으려면 샵 3989 지금 당장 문자 보내셔서 야 믿을 수 있는 건 윤정도뿐이 없구나. 윤정도 그러면 이런 자료 받고 문자 딱 보내시는 순간에 불기둥 종목 튀용 하고 그냥 잘 생각해 보세요. 결론은 이 당시에 외국인들이요 어떻게 됐어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외국인들이 얼마 55조를 팝니다. 내다 팔아요. 원화가 강세를 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기본 경제학 논리상 원화가 강세를 띌 것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환차익을 노리로 들어오는 자금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인 거지. 아니 원화 강세를 띈다고 외국인이 사고 원화 강세를 약세를 띈다고 외국인이 팔아? 기본적인 논리일 뿐이다. 결론적으로 그 논리 속에서도 잘 보시면요. 원화의 가치가 강세로 전환이 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은 약세, 이쪽은 약세, 강세로 전환이 되면 이 파란 색깔 선이 이쪽에 나와 있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수급이 개선되죠. 심리가 개선됩니다. 그럼 원화가 강세를 띨 가능성이 있느냐? 그렇죠. 수출이 증가하고 있죠. 어찌됐건 반도체 쪽뿐만이 아니라 수출이 증가하고 있죠. 달러를 갖고 와서 원화로 바꾸죠.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입 동향과 전체적인 경제 동향을 놓고 봤을 때 연말까지의 환율은 1,200원을 예측합니다. 누가? 윤정두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윤정두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결론은? 모든 시장의 경제연구소의 연구원분들 또 학자분들 또 애널리스트들 이런 분들이 예측하는 범위가 연말까지 환율이 1,200원입니다.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상품 가격도 어때요? 상품 가격도 어때요? 우크라이나 사태? 그럼 이렇게 올라가야지. 혹은 경기가 침체되고 둔화되고 두렵다면서요. 이렇게 폭락이 나와야죠. 말도 안 되는 소리들. 여러분들이 시장 때문에 너무 공포감을 가지니까 이 개장 전에 지금 종목 잡아야 되는데 그죠? 개장 전에 종목 공부하셔야 되는데 시황을 이렇게 길게 말씀드립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경제학 논리를 어떻게 22시 30분에 야간 교육 받으시고 또 일요일 날 야간 교육 몇 시에요? 21시에 야간 교육 받으시고
또 주말 내내 윤정두가 또 박승재 TV에서 이런저런 교육해드릴 때 그 교육 받으시고, 시황은 야간에 교육 받으신다. 아시겠어요? 시황은 야간에 교육 받으신다. 또 3시간짜리 강연회 28일 날 3시간짜리 강연회를 합니다. 그 내용이요 좀 이따가 이렇게 통시지로 나갈 거예요. QR코드 또 찍고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 CDS 프리미엄 하나만 보시면 끝장나요. 이거 하나만 보면요 시장이 무너질 건지 계속 올라갈 건지를 알 수 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터졌을 때 우리나라 5년 만기 외평채의 CDS 프리미엄이 699pp. 예? 5년 만기 우리나라 외평채가 7%의 수익을 줘야, 이자를 줘야 발행에 성공할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고, 중간에 한번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때문에 휘청한 적이 있었죠. 결론적으로 지금은요, 아이고 전혀 문제 없어요. 코로나19 때 살짝 한번 참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정두와 함께 시장 보시면서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 탁 구성해서 지금 이러한 장에서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이 시점에 그냥 반도체, 그냥 2차 전지, LNF 쭉쭉쭉 후성 그냥 막 날아다니고 폭등 랠리예요. 불과 3개월 만에 후성 얼마 47%의 폭등. 이런 수익 범위를 잡아 가실 분들은요. 샵 3989 후성 같은 시가총액 2조가 넘는 종목에서 LNF처럼 코스닥 시가총액 2위 종목에서 폭발적인 시세 주세요. 그 수익과 함께 노토스 같은 종목에서 11일 날 상한가, 18일 날 상한가, HLB에서 그냥 13일 날 상한가, 시가총액 5조를 넘기는 코스닥 시가총액 4위 종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함께 하셔야죠. 샵 3989로 문자 보내셔서 불기둥 종목 잡아가시고요. QR코드 딱 찍고 들어오셔서 24시간 내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시고 교육 받으시고 자료 받으시고 윤정두 도서까지 가져가십시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해서 오십시오. 좀 다시 이제 정의원님들 그 설정 범위 잡아드릴 텐데, 오늘 IT에서는 이제 하이닉스하고 DB하이텍에 문자가 나갔고, 그 다음에 LG화학이 조금 더 눌려버렸어요. 아쉽게. 그 다음에 기아, 그리고 KB금융 반등 잘 주고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 또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탄력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모리퍼시픽 추가 편입 잘 한 것 같고, 결론적으로 주력 종목에서 그나마 조금 편안함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지금 시장 상황에 지금 공포감 아니에요? 옆에 밖에만 나가면 다 때려 팔으라고 그러지 않아요? 밖에만 나가면 이게 난리 났다 그러지 않아요? 밖에만 나가면 빅스텝 어쩌고 저쩌고 그래놓고 밖에만 나가면 그 빅스텝 관련돼서 금리 급격한 인상을 시키고 있으니 그거 관련돼서 말 같지도 않은 종목군들 또 사라 그러잖아요. 근데 실적은요 어디서 다 나와요? 아이트에서 다 나오죠. 미국장의 조정이 문제가 있어 조정 나왔나? 어제 나스닥의 폭락도 뭐 때문에 폭락이에요? 리비안에 대한 포드의 지분 매각, 또 그에 연동된 테슬라의 폭락. 그러다 보니까 연쇄적인 반응. 유럽은요 폭등. 유럽은 급등. 제발 좀 시장 상황 제대로 보고 대처하자. 응? 그리고 연장하셔야 될 분들 미리미리 연장하시고, 가격 월요일날 올립니다. 왜 올리냐면은 지금 우리가 서울경제TV, 이데일리TV, 박승규TV 나가죠. 그 다음에 내일 미팅이 하나 잡혀요. 경제TV 한 군데를 더 나가요. 그리고 지상파를 하나 나갑니다. OBS 경인방송을 나갑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윤정두가 방송 시간을 확 줄여놨는데 23일부터 23일부터는 어떻게 돼요? 하루에 데일리 2시간 이상을 하고, 하루에 데일리 2시간 이상 3시간 정도를 해요. 데일리를. 경인방송 윤정두가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30분짜리. 그럼 박승려 TV 아침 7시 8시 방송 윤정두가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데일리 방송 일부. 그다음 서경 주말 종목 상담 프로. 그다음에 내일 미팅하는 프로 1시간 이상을 윤정두가 해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윤정두 이제 죽었어. 큰일 났어. 하루에 3시간 이상 방송을 하면은 하루에 DB가 몇 분씩 들어올까? 한 200~300분씩 들어오겠죠. 미어 터지겠죠. 이제 또 시장은 바닥이고, 윤정두가 볼 때는 이제부터 본격 랠리고, 여기가 바닥이에요. 이제는 지수 조금 흔들려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주력주에서 이제 제대로 그 수익 뽑아내야 될 위치란 말이지. 같이 가셔야죠.
요거 이벤트 5명에 이제 마무리 짓고 예전처럼 정상화합니다. 1개월로 바꿀 거예요. 이걸 할 이유가 없지. 2+1으로 이제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23일 이전까지 뭐 유지 아니 이번 주에 싹 정리. 연장하실 분들도 가격 인하해 주지 않을까 그거 없어요. 그리고 문자반까지 VIP의 문자 카톡 요 부분까지 전부 가격을 인상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낮춰드린 거죠 사실은. 응? 낮춰드린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해드립니다. 변동성 종목 교육 잘 받으시고 대처하시고 주력주 위주에서 설정 범위 꼭 가져가십시오.